나는 시어머니의 그 미소를 잊을 수 없다. 그 미소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낼 줄 알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칼을 빼들고 찔렀을 텐데. 그런데 나는 그날 그 미소를 믿고 6,500달러를 송금했다. 내 피 같은 돈, 남편과 함께 모은 결혼 자금의 일부를. 이제 그 돈은 올케의 손에 넘어갔고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복수를 시작한 그날, 나는 시어머니의 집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녀의 얼굴에 서류를 내던지며 소리쳤다. 이게 당신이 원하는 가족인가요? 이제부터 지옥을 보여줄게요. 내 이름은 지은이다.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남편 민준과 함께 사는 32살 주부. 결혼한 지 5년, 아이는 아직 없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샐러리맨, 나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집에서 일했다. 우리 부부의 꿈은 작은 카페를 여는 거였다. 그 꿈을 위해 10년 넘게 저축했다. 6,500달러는 그중 일부, 환율로 치면 800만 원쯤 되는 돈 해외 주식 투자로 불릴 수 있다고 시어머니가 말했다. 시어머니는 60대 중반의 전형적인 한국 시어머니였다. 강남에서 작은 빌딩을 소유한 부유한 집안 출신, 하지만 남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자식들을 키웠다. 큰아들, 그러니까 남편의 형은 미국으로 유학 갔고 거기서 결혼해 올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올케는 한국계 미국인, 이름은 수진. 형과 수진은 가끔 한국에 와서 시어머니를 뵙곤 했지만 나는 그들이 오는 날이 싫었다. 수진은 항상 나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나를 탓했다. 그날은 추석 연휴 직전이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셨다. 지은아, 요즘 주식 시장이 좋대. 내가 아는 사람 통해 해외 펀드 투자하면 수익이 쏠쏠할 거야. 그녀의 말은 설득력 있었다. 구체적인 숫자, 그래프까지 보여주며 설명했다. 민준이 형네도 투자했어. 수진이가 관리 중이야. 너희도 해보라. 나는 망설였다. 돈은 쉽게 벌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에 압박감이 느껴졌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나는 동의했다. 은행 앱을 열고 송금했다. 6,500달러, 수진의 계좌로. 수진이가 전문가니까 그녀가 대신 투자해줄게. 시어머니의 말이었다. 그 순간 내 가슴속에 작은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왜 직접 하지 않고 올케를 통해? 하지만 나는 가족을 믿었다. 그게 실수였다. 며칠 후 남편이 출장 갔다. 집에 혼자 있는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투자 잘 됐어. 수익 나오면 나눠줄게. 하지만 그 후로 소식이 없었다. 한 달, 두 달 나는 물어봤지만 기다려봐 라는 답만 돌아왔다. 불안이 커졌다. 밤에 잠이 안 왔다. 내 돈, 정말 괜찮을까? 독백처럼 중얼거렸다. 남편에게 말할까 고민했지만 그는 시어머니를 무조건 믿었다. 엄마가 왜 그러시겠어?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됐다. 수진의 SNS. 그녀가 올린 사진, 새 차를 사는 장면. 캡션, 새로운 투자로 큰 수익. 꿈의 차 GT, 댓글에 시어머니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잘했어, 수진아. 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차, 가격을 검색해보니 6,500달러쯤 됐다. 정확히 내 돈만큼. 이게 우연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투자 증여양. 수익 나왔나요? 답은 없었다. 대신 시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왜 수진이 괴롭히니? 그 돈은 가족 공유 자산이야. 수진이가 잘 관리할 거야. 그 말에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가족 공유. 내 돈인데?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아니, 울지 않았다.
이를 갈았다. 이게 가족인가? 나를 이용한 거였어. 내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은행 기록, 송금 내역을 모았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시어머니는 선물기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법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은의 머릿속에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약점, 수진의 비밀. 나는 알아내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남편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민준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는 믿지 않았다. 엄마가 왜 그러시겠어? 오해야, 그의 말에 나는 상처받았다. 너는 누구 편이야? 하지만 나는 참았다. 아직은. 복수는 혼자서. 복수의 첫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그녀의 서랍을 뒤졌다. 몰래. 그곳에서 발견한 건 충격적이었다. 옛날 편지들, 수진의 미국 생활에 대한 불만. 형이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는 힌트. 이걸 이용할 수 있겠어. 내 마음속 독백이 점점 커졌다. 그들은 나를 속였어. 이제 내가 돌려줄 차례야. 수진이 한국에 올 때를 기다렸다. 크리스마스 무렵 그녀가 왔다. 가족 모임에서 나는 웃었다. 속으로는 이를 갈며. 언니, 투자 수익 어때요? 물었을 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 그거. 잘 되고 있어, 거짓말. 나는 알았다. 그 돈으로 그녀가 쇼핑한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 온라인 쇼핑 내역, 카드 명세서. 어떻게? 친구의 도움으로 해킹 비슷한 걸 했다. 위험했지만 분노가 나를 움직였다. 시어머니는 그 모임을 주도했다. 우리 가족은 하나야. 지은이도 이제 알겠지. 그녀의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하나. 웃기지 마. 그날 저녁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민준아, 엄마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어. 투자래. 그는 놀랐다. 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눈물을 흘렸다. 연기였다. 미안해. 가족을 믿었어. 그로써 남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점점 갈등이 고조됐다. 수진과 시어머니가 둘이서 속닥거리는 걸 봤다. 지은이가 의심한 수진의 목소리. 나는 문 뒤에서 들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나는 익명으로 수진의 SNS에 댓글을 달았다. 투자 사기 조심하세요. 돈 돌려받으세요. 그녀가 패닉에 빠졌다. 전화가 왔다. 너지. 왜 그래?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예요, 언니.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내가 느낀 불안, 그게 내 복수의 맛이야. 시어머니도 불안해졌다. 지은아, 왜 그래? 가족끼리.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나는 그걸 즐겼다.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됐다. 그는 중간에서 갈등했다. 엄마랑 화해해. 그의 말에 나는 폭발했다. 화해. 내 돈을 훔친 사람들과 싸움 끝에 그는 집을 나갔다. 시어머니 집으로. 좋아, 이제 너도 선택해야 해. 내 독백이 차갑게 울렸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 공공화. 나는 블로그를 만들었다. 익명으로. 시어머니의 배신, 가족 투자 사기 이야기, 구체적인 내용 없이 비슷한 사례를 올렸다. 하지만 힌트를 줬다. 사람들이 댓글로 공감했다. 한국 시집살이 지옥이네. 그 글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수진이 먼저 반응했다. 미국에서 전화. 지워.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웃었다. 언니, 무슨 소리. 나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긴장감이 고조됐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왔다. 지은아, 그만해. 돈 돌려줄게. 하지만 늦었다. 나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웠다. 형에게 연락했다. 오빠, 수진 언니가 바람 피운 거 알아? 그 편지에서 발견한 내용. 형은 충격받았다. 뭐라고? 나는 증거를 보냈다. 가짜. 아니, 진짜였다. 수진의 과거. 그로써 가족이 분열되기 시작했다. 내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게 옳은가? 하지만 분노가 더 컸다. 그들이 먼저 시작했어. 밤마다 독백했다. 나는 피해자야. 복수는 정당해. 가족 모임이 열렸다. 시어머니의 집에서. 모두 모였다. 시어머니, 형, 수진, 남편, 나.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오해야. 그 돈은 투자됐어. 수익 나오면 줄게. 하지만 나는 서류를 꺼냈다. 은행 내역, 수진의 쇼핑 기록. 이게 투자예요. 새 차, 명품 가방.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내 돈이야. 거짓말. 형이 물었다. 수진아, 진짜야.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투자 실패했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지은아, 가족이잖아. 용서해. 하지만 나는 웃었다. 용서. 당신들이 나를 가족으로 봤나요? 남편이 나를 말렸다. 지은아, 그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필요해. 내 독백. 싸움은 격렬해졌다. 수진이 소리쳤다. 너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 망쳤어. 그녀가 내 편지를 언급했다. 형이 화를 냈다. 수진, 그게 사실이야? 혼란이 절정에 달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가슴을 부여잡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심근경색 직전. 모두가 나를 탓했다. 내가 왜 그래? 남편의 말에 나는 울었다. 이번엔 진짜. 내가 괴물이 됐어.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게 그들의 업보야.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깨어났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고백. 원래 계획은 형네 부부를 도우려던 거였다. 형의 사업이 망할 뻔해서. 내 돈을 빌린 셈. 하지만 수진이 독단으로 썼다. 수진이가 미안하다고 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미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나는 잠시 멈췄다. 복수는 여기서 끝낼까 고민했다. 하지만 수진의 태도가 변했다. 그녀가 몰래 나에게 메시지. 너 죽이고 싶어? 위협. 그게 불을 지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사기 혐의. 증거를 제출. 수진은 미국으로 도망쳤지만 인터폴 수배. 과장. 아니, 내 분노가 그랬다. 가족은 산산조각. 형은 이혼 소송. 남편과 나는 별거했다. 그는 너 때문에 가족이 망했어 라고 했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선택한 거야. 내 마음. 홀로 사는 날들이 시작됐다. 블로그에 글을 더 올렸다. 사람들이 공감했다. 힘내세요. 댓글들. 복수의 세 번째 단계, 공개. 나는 실명으로 인터뷰를 했다. 여성 잡지. 시집살이의 어두운 면 기사가 나왔다. 시어머니의 이름은 가렸지만 사람들은 알았다. 그녀의 지인들이 연락. 어떻게 그런 일이? 시어머니가 다시 쓰러졌다. 이번엔 진짜 입원. 나는 방문했다. 그녀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지은아, 용서해줘. 나는 말했다. 용서할게요. 하지만 잊지 않을게요. 그 순간 내 가슴이 가벼워졌다. 복수는 끝났어. 아니었다. 수진이 돌아왔다. 공항에서 체포. 뉴스에 나왔다. 가족 내 사기 사건, 나는 법정에서 증언했다.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봤다. 내가 느낀 고통, 그게 내 복수야. 재판이 시작됐다. 수진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투자 실패일 뿐이라고 주장. 하지만 내 증거가 강력했다. 은행 기록, 메시지, SNS. 판사는 나를 봤다. 피해자 진술, 나는 말했다. 그 돈은 내 꿈이었어요. 가족을 믿었는데 배신당했어요. 법정에서 울었다. 연기 아님. 시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왔다. 떨리는 목소리. 내가 잘못했어. 수진을 믿었어. 그녀의 고백이 재판을 뒤집었다. 수진은 유죄. 집행유예, 배상 명령. 6,500달러 돌려받았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패배. 재판 후 남편이 왔다. 지은아, 돌아와. 그의 눈에 후회.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너는 엄마 편이었어. 우리는 이혼 서류를 썼다. 이게 끝인가? 독백. 자유로웠다. 하지만 외로웠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카페를 열었다. 그 돈으로. 작은 곳, 서울 변두리. 손님들이 왔다. 그 기사 봤어요. 힘내세요. 공감. 나는 강해졌다. 복수는 나를 바꿨어. 하지만 수진의 복수가 시작됐다. 그녀가 블로그를 만들었다. 지은의 거짓말, 내 비밀을 폭로. 과거 연애사, 사소한 것들. 사람들이 믿었다. 카페에 악플러가 왔다. 사기꾼, 소리치며. 나는 대응했다. 소송. 명예훼손. 또 재판. 이번엔 내가 원고. 수지는 패배. 더 깊은 수렁. 시어머니가 중재하려 했지만 늦었다. 그녀는 요양원으로 갔다. 모두 내 탓이야. 그녀의 마지막 말. 형은 미국으로 돌아갔다. 홀로. 미안해, 지은아. 그의 메시지. 나는 답했다. 잘 지내, 용서? 어쩌면. 내 삶은 드라마 같았다. 매일 독백. 이게 행복인가? 카페에서 일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친구, 아니 연인. 태호.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강한 여자네. 그의 말에 웃었다. 오랜만에.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시어머니의 편지. 지은아, 죽기 전에 용서받고 싶어. 나는 방문했다. 병상에서 그녀를 봤다. 용서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깊지 않아요. 그녀는 울었다. 고마워. 그 후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모두 모였다. 수진, 형, 민준. 어색한 분위기. 나는 꽃을 놓았다. 이게 끝이야. 장례식 후 유언장이 공개됐다. 시어머니의 빌딩 일부가 내게 왔다. 지은에게 미안함의 표시. 충격. 수진이 반발. 왜 그녀에게? 또 싸움. 하지만 법적으로 유효. 나는 받았다. 이게 복수의 선물인가? 돈으로 카페를 확장했다. 성공.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았다. 민준이 다시 왔다. 재혼하자. 거절. 이미 늦었어. 그는 떠났다. 슬픔. 태호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그는 이해했다.
과거는 과거야의 결혼 제안. 나는 망설였다. 다시 가족을 가질 수 있을까? 독백. 수진의 마지막 복수. 그녀가 기자에게 이야기. 지은이 모든 걸 조작했다. 기사가 나왔다. 카페의 항의 시위. 나는 인터뷰로 반박. 진실은 재판에서 밝혀졌어요. 여론이 나를 지지. 수진은 망신. 그녀가 찾아왔다. 미안해, 울며. 내가 잘못했어. 나는 용서했다. 가봐. 그녀는 떠났다. 미국으로. 가족은 재결합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평화를 찾았다. 카페에서 일하며 글을 썼다. 책 배신과 용서 베스트셀러. 태호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 행복. 이게 새로운 시작이야. 아이를 가졌다. 딸 이름을 희망으로.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과거의 아픔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어. 시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감사해요. 중얼거렸다. 수진에게서 편지. 축하해. 화해의 신호. 나는 답했다. 너도 행복해. 민주는 새 삶을 살았다. 가끔 연락. 잘 지내? 응. 내 인생은 드라마에서 현실로. 복수는 끝났고 용서가 남았다. 인간은 약하지만 강해질 수 있어. 그게 교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 밝은 미래로.